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에듀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마지막 31번부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신고 필정에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정정 신청,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안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허용해버리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전부 주민등록번호, 성명 다 정정한다고 해버리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프린터 14번에 보면 정정신청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 불가능한 게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신고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우리 프린트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번째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6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7번째 부동산 거래 가격입니다.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도 가능한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8번째 계약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됩니다. 전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요. 정정 변경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 30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개사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때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대상이며 임차인은 자연인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소재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택이니까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면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하는 건 맞네요. 그 다음에 군지역은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만 신고합니다. 월차임 30만원 초과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제주도는 전부 신고해야 됩니다. 군이 없잖아요, 제주도는. 그 전부 신고는 해야 되는데 보증금 정감, 차임 정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제주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자의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차 하는 경우에 7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것.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제 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호주의는 뭐 외국에서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3번 기억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네, 6개월 이내에.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에 보면은 외국인 등이 건축물 개축, 계약 이외의 원인 전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문자야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옳은 내용이네요. 모두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히 예외죠.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외국인 특례.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X네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를 2번 하죠. 시도의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오직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180제곱미터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프린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2월 28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2번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기농한 임백천이라고 했죠.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정권자는 이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 상업원 150 초과면 허가받아야 되니까 180 허가받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 X네요.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매 허가받지 않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도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했는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 주고요.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34번에 2번이 답이고요. 35번입니다. 35번. 지문들이 꽤 기네요.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은 거. 35번입니다. 1번 기억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전부 1월이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 맞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X네요.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 편익시설은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 지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농업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전부 2년입니다. 리얼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고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5년 범위 안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만 틀렸네요. 니은.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농지법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 36번입니다. 1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자익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4일 이내 발급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7일 이내 발급을 하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죠. 14일 이내에. 우리 프린터 그 39번에 16번에 있는데요. 그리고 농업경영계에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물론 4일입니다. 7일 1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 안에 제출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수 신청 시, 즉 입찰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 3년 이상이고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5년입니다. 5년 이상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받을 필요 없고요.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아서 취득해가지고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농지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1, 주거용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37번에 기억,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보고 기재하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실제 권리관계도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해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개업공개사, 을이 임차인, 병이 집주인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을은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을의 대항 요건을 갖춘 날과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을이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존속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거죠. 자,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 정액은 20분의 1, 5%밖에 못 올리는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은 한번 정액 청구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정액을 못하는데 감액은 그러한 한도도 없습니다.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해지할 수 없네요. 3기의 차임액이어야 되죠.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3기. 예,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30번 맨 밑에 보면 2기의 차임연체 4개, 3기 차임연체 3개 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부 3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요. 2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동연장되면 1년 자동연장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되죠?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4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갱신거절 사유 8가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5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차인에게 세를 놨다면 그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드린 등록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번 폐업 신고를 하여 갑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공매는 온비더 co.kr 온비더 전자입찰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의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자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에 개업공개사 자격증 사본 및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예, 우리 프린터 56번이 아니고 51번에 5번에 있습니다.
5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데 4번 거래종무사업자 지정 신청,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문이 긴 게 좀 있는데요. 근데 아주 문제는 좋습니다. 이거 왜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해설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